집 앞 화단을 돌아보는 황수연 씨. 요즘 마음이 편치 않다. 수수나 치자 그냥 날이 이게 진달래가 이런 건 좀 진달래가 사온 나무도 있고 얻은 나무도 있고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 지난달 황수연 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 앞두고 저 자극적인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요즘엔 가족들이 죽을 사오곤 한다. 이계양하고 신경성 위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겹치가 그래 아팠는 모양이라 그렇지 많이 아팠는 거. 내시경을 보니까 이제 안 좋다 하면 싫어.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 일주일 후에 간 게 이제 암이라 하면 싫어. 그렇게 배가 많이 아프고 한데 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말기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배 아픈 거하고 암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한편으로 그렇게 아프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초기에 발견됐다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빨리 먹으니까. 그런데 황수연 씨가 받기로 한 수술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 듣기로는 AI하고 로봇하고 결합을 시켜갖고 수술한다고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더 정확하고 뭐 후유증도 그렇게 다른 수술보다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수술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연 씨의 수술날. 집도이가 수술 전에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 CT 사진을 칼라 입체 형태로 보여주는 인공지능 수술용 내비게이션이다. 이분은 그 촬영한 CT에서 혈관을 보면 보통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유형이고요. 저 혈관 내비게이션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면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암 수술을 시행할 경우 추정 병기에 따라 위를 절제하고 십이지장과 문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전이 위험이 높은 주변 림프절을 제거해야 하고 지방 조직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다치면 안 되는 혈관들은 수술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혈관의 위치나 모양이 다른데 기존 검사 결과로는 수술 전에 미리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정 혈관은 너무 다른 쪽에서 나와서 간으로 가는 혈관도 혈관이 두 개가 따로따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립니다. 보통은 이게 하나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갈리게 되는데 지금 이분은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요. 또 위로 가는 혈관이 되게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간으로 가는 혈관을 손상하게 되면 간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은 복강경 로봇 수술로 진행된다. 복부를 절개하는 대신 구멍을 뚫어 카메라와 수술 장비를 삽입하고 원격 조종하며 수술한다. 손떨림도 방지되고 수술 시야가 넓어진다. 수술하면서 꺼지를 한 장 정도 채 쓰지를 않았는데 거의 출혈이 없었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원하는 혈관들 주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연부 조직하고 혈관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그 혈관들을 결찰한다 그래서 묶고 잘라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병기는 1기였고 더 이상의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시야 확보를 위해 복부에 가스를 주입하고 실시하는 수술 특성에 맞게 복부 팽창 예측 모델도 개발 적용하고 있다. 환자마다 다 배 안에 있는 혈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이 환자는 어떤 특정한 혈관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외과 의사가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CT를 재구성하게 되면 이런 식의 영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혈관이 있는지를 찾는 거는 어떤 사람은 찾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찾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런 내비게이션들은 각각의 장기가 실제 저희가 느끼는 장기의 모델로 만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혈관들, 원하는 혈관들이 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면 아,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AI 기술은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모든 의사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명의를 찾아야 된다. 어떤 분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야 결과가 더 좋을 거다 하는 부분도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분들이 받는 치료는 더 좋고 정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요. 참외 농사를 짓는 정병윤 씨. 요 정도 되면은 한 70% 한 요거는 3, 4일만 있으면은 오늘 수확할 수 있거든요. 밖으로 빼쁘지. 3주 전 정병윤 씨는 갑자기 오른쪽 윗니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찌하고 막 뭐라 하나 이거 우리하고 막 찌하고 막 그래요. 밤에는 못 잘 정도지요. 아파가지고. 점심시간. 아직도 부드러운 것 위주로만 먹고 아프지 않은 반대쪽으로만 씹는다. 그래 밥도 못 먹고 뭐 숭늉 아니 그 뭐고 누룽지 같은 거 먹고 그래가 바로 병원 가가지고 신경치료 한번 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가지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치아가 깊이 패여서 치아 내부 치수에 염증이 생긴 치수염 때문이었다. 지금 신경치료 하고 나부터는 아주 상태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다음 치료할 거는 이제 그 아픈 걸 이빨을 요래 이제 좀 갈아가지고 땜빵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이빨을 덮어 씌워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여기에 성분이 곧 임시 치아를 씌워야 하는 단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정이 단축된다고 한다. 참외 농사 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3번, 4번 병원에 갈 걸 가지고 한 번 만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니까 좋지요. 정병윤 씨의 치과 진료 날. 오늘로 신경치료는 마지막이다. 치아가 파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치아 내 치수에 자극을 주어서 이제 염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경치료는 마무리를 했고요. 크라운이라는 이제 연구 보철물로 이제 전체적으로 치관을 덮어주면서 치아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이제 그 기간 동안 치아를 보호해줄 임시 치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을 뜨지 않고 구강 스캐너로 치아 형태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이제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임시 치아용 재료를 환자 입안에 이제 직접 적용을 했는데요.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쾌한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구토 반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작 자체를 또 입안에서 저희가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입력된 내용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작업체로 전송되면 보철물 제작이 시작된다. 동시에 디자인된 임시 치아 데이터가 바로 병원으로 보내진다. 병원 내 3D 프린터에서 즉시 임시 치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번 해보실게요. 15분 만에 치료가 완료됐다. 처음 느끼니까 신기하고
기존하는 것보다 빠르고 하니까 좋네. 치료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요. 간소화와 더불어 비용이라든지 시간 절감,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 지역,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취약 계층에게 이게 적용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상향 표준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응급실을 찾았던 전직 의사 임병욱 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통증은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명치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바로 심장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은은한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근두근 거리게 되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그게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와가지고 24시간 심전도 검사라고 말씀하신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로 해서 초음파로 심장을 찍어서 심장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런 검사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또 증상이 나타났고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다. 그러던 3월 다시 한번 증상이 나타났고 드디어 원인이 밝혀졌다. 심방세동 때문이었다. 심방의 잔떨림입니다. 이제 주로 원인은 나이입니다. 65세 이상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심장은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 박동하며 혈액을 순환시킨다. 이 박동은 오심방에 있는 동방결절이란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전기 자극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을 차례로 수축시키며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호가 무질서해지면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지는 현상, 즉 심방세동이 일어난다. 이 경우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굳어진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 혈전이 흘러나오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인다. 초기 심방세동은 불규칙하게 나타나 진단이 어렵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예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일 없으셨죠, 선생님? 그때는 뭐 정상적으로 예. 요거는 일반 심전도입니다. 선생님께서 2022년 12월 9일 날 응급실에 처음 오셨을 때 심전도입니다. 보시면은 정상맥입니다. 심방, 심실 아주 고르운 정상 동일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두근거림, 흉통으로 오셨는데 심전도는 이렇게 그냥 정상이셨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이 심방세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 보겠습니다. 84.9%까지 이렇게 높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동일동이고 아까 올해 1월에 검사한 심전도 역시 정상. 그런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입해보니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존 검사가 놓치는 심방세동 위험을 인공지능으로 미리 찾아낼 수 있게 됐다. 현재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고요.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하고 뇌졸중하고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원인 모르게 심부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방세동 환자의 20 내지 30%에서 심부전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상 동일동에서 심방세동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예시해 준다면 상당히 심방세동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매우 획기적인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치과 병원을 찾은 이혜인 양. 부정교합 교정 중이다. 음식을 씹을 때 뭔가 좀 잘 안 씹힌 느낌이 들었고 생활할 때도 좀 걸리적거리는 덧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걸리적거려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병원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됐다. 먼저 머리 형태를 분석하고 구강 스캔을 실시한다. 1차 교정 결과
치아 돌출도는 정상 범위. 다만 이가 맞물리는 교합이 문제다. 3차원 모형을 좀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형 체득한 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위에 있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래에 보면 송곳니 교합이 지금 굉장히 틀어져 있어서 위에 턱이랑 교합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떠 있죠. 양측 다 그래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송곳니를 두는 거는 저희가 건강하게 식사를 섭취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구조화랑 아랫니를 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먼저 어금니를 뒤로 움직여 교정하는 방법. 아니면 아랫니를 발치하고 교정하는 방법. 이 경우 어금니 교합이 잘 맞물리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 예측 결과 발치 후 교정이 최종 권장됐다. 이러한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은 그 부분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는 진단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 계획에도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엑스레이 상에서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교정 의사가 이 점들을 찍어서 이 점들 간의 거리를 계측하는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클릭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랜드마크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아 모형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치아가 분리되기 때문에 모형 분석도요. 수초 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20-30분 정도 걸리는 분석이 단 몇 분 만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와 기업체가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 결절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이분 70세 된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되게 판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략 한 100개 정도 엑스레이는 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 같았습니다. 이 한가운데는 이제 폐혈관이 있는 부위입니다. 폐정맥과 폐동맥이 있는 부위여서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살짝 하얗게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는 어떤지를 체크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오른쪽 한가운데인데 73% 확률로 결절이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 폐암일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판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CT를 찍었습니다. 크기가 대략 한 3.5cm 정도 되는 크기의 폐결절이고요. 이 조직 검사에서 폐암이 결국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병기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기여서 치료를 적절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폐결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18명의 그 의사분들하고 비교하는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18명 중에서 2등. 그 이후에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인공지능을 실제로 진료 과정에서 사용했을 때 한 18% 정도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병원의 흉부 X선 영상 검진 시스템에 추가돼 실시간으로 판독을 보조할 수 있다.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도 시행됐다. 실제 진료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무작위 시험을 시행했고요. 건강검진센터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1476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판독을 하고 절반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결과를 보고 판독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었습니다. 검진 전 수검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한 결과 인공지능 사용 그룹의 폐결절 검출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의료기관에 설치되고 있고요. 비교적 가격이 싸면서 X선 노출의 양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이게 평면 영상이기 때문에 병변이 해부학적 구조물과 겹치면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보조 진단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저희 연구를 통해서 심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적용된 세계 최초의 그 무작위 임상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건소의 만성질환관리센터. 이번 주 식사 얘기
얼마 전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삼희연 씨는 집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각각이 40에서 5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끼에 곱하기. 오늘은 추가 검진을 실시하는 날.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얼마 전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조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중 하나가 안저 촬영 검사. 안구 제일 안쪽인 망막의 이상을 확인한다. 오늘 검사한 안저 영상을 보시면 여기 망막에 출혈 소견이 좀 보이시거든요. 요거는 비정상적인 망막 소견이기 때문에 가까운 안과에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왼쪽 눈에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저도 사실 그 전에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겠다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자료는 연계된 대학병원으로 전송된다. 또 하나는 심전도 검사. 역시 이상이 발견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30초 정도 말씀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기존에는 심장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때야만 가능했던 심전도라던가 아니면 안과에서만 가능했던 안저 검사를 AI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전문의가 없이도 검사가 가능해졌고 삼희연 씨의 안과 검진일,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경고한 삼희연 씨 망막 상태는 어떨까? 일단 다행인 거는 출혈은 아니에요. 피가 터진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단층 촬영 검사 결과 밑에 있는 맥락막이라는 조직에 혈관층이 두꺼워지면서 생긴 그런 색소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혈관층이 두꺼워져서 색소 변성이 일어나는 병이 그런 황반변성증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 검사를 잘 하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도는 매우 높아서 거의 믿어도 될 정도.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안과에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죠. 이곳 보건소 만두란 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검사 문턱을 낮추고 조기 검진률을 높이며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희가 현재 누적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약 1,600명 정도의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된 분들을 위한 그 진료 시간을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최대한 빨리 오시게 해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하고 있고요.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동네 뒷산에 산책을 나온 윤병국 씨. 천천히 걷는데도 가쁜 숨소리가 심상치 않다. 이 정도면 스트레칭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좀 심하네. 운동을 좋아해서 산에 자주 올랐던 윤병국 씨. 폐 기능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재작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을 통보받았다. 일 년간 추적 검사 중 작년에 폐암 진단. 결국 여름에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다. 전조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우리가 뭐 인터넷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기침을 많이 한다, 뭐 피가 섞여서 나온다,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는 어떤 운동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전조 증상이 없었죠. 윤병국 씨의 폐암은 1기, 조기 폐암에 해당됐다. 국가건강검진 덕에 일찍 발견된 것이다. 윤병국 씨의 정기검진 날. 수술해서 잘라봐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했더니 1기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조기에 수술할 수 있어서 큰 다행이신 거였죠. 처음에는 조그만 결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CT를 찍어 오셨는데 반대쪽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 암이 의심되는, 폐암이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잘라봤더니 폐암으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발할 가능성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엽 전체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반으로 줄어들었죠. 수술하고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금방 회복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폐를 떼냈기 때문에 숨찬 거 그거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다른 거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 저선량 CT 촬영 검사로 국가 폐암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중 33개 기관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저선량 CT로 폐암 검진을 시행하면 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폐결절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종과 관상동맥 석회화의 정도를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최근에 촬영한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결절을 찾아서 그 결절의 크기와 성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근데 이와 같이 20개나 결절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소견을 검출해낼 수가 있고요. 또한 국가 폐암 검진처럼 여러 기관에서 여러 의사들이 판독하게 되는 경우에 판독자 간의 변이도 감소시켜서 판독 수행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결국 폐암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온 인공지능 의료기술. 공학과 의학의 만남이라는 도전이 의료의 신세계를 불러왔다. 이제 모두에게 이롭게 활용할 때다.